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 학교자 발표가 있었네요. 예. 여러분도 내년에 그런 영광을 누려야죠? 예. 꼭 합격할 겁니다. 자, 또 이제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법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페이지, 기본서 157페이지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관리계획 내용이다 그러면 5개 있었죠. 지구, 기, 사지. 거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기반시설이죠. 지구, 기 할 때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 면 도로인데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다가 도를 놓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자, 도를 놓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예, 그러면 또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는데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야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공원. 여기다 광장 만들겠습니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이를 고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죠? 관리 결정되면 이번 시간에는 이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 그 사업을 볼 거예요. 그 사업을 우리는 시설 뒤에다가 사업자 붙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배우실 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먼저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먼저 하나 볼 것은 시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여기에다 도로 놓겠습니다. 여기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광장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이게 바로 다 집행되는 거 아니죠. 예, 그죠? 예, 지금은 결정했지만 나중에 천천히 집행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런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놓겠다고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겠다라고 결정됐다고, 광장 조성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 결정된 시설 부지의 토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있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 땅이지만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이런 행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유재산권이 침해됩니다. 예,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당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 설치되게 되면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설이 결정됐는데 바로 집행되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이 결정되면 의무적으로요, 뭘 하도록 하냐면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하고 있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그래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쯤 할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계획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언제 수립하는지, 자, 그 수립 시기를 보겠습니다. 수립권자는 누구겠어요? 수립권자는 당연히 관할구역의 장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수가 수립권자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몇 개월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되냐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몇 개월 이내 수립한다고요? 3개월 이내. 그래서 거기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 나와 있습니까? 자, 일단 거기까지만 체크하시고, 그런데 뒤로 넘겨보시면 원칙은 이 관할구역의 장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그런데 이런 관리계획을 위반을 누가 했냐면 국장도 도시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도시사가 이 관리계획을 위반했다면, 그래서 이 시설이 결정됐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 여기 나와 있나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인 경우는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할구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런 지문들 나오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결론적으로 다예요. 예,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자, 이들이 수립권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구분을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대요. 1단계와 2단계. 그래서 예, 인천시가 결정한 게 요 사업은 좀 빨리 시급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여기는 빨리 집행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실시할 사업이면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하고 그리고 이 결정된 시설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해야겠어요. 여기는 3년 이후에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그래서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하더라.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런데요. 예, 이 공원도 나중에 지금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3년 이후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네요. 우리 휴식 공간 부족하니까 빨리 이거 좀 설치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던 것도요. 매년 검토해서 계획을 조정해서 1단계로 포함할 수 있더라. 그래서 밑에 유동적이라는 말 나오죠? 자, 그 부분들 1번, 2번 그 부분들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해보시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그러면 예, 이들이 원칙적인 이 수립권자는 관할구역장이잖아요.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 하겠다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해당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인천시는 인천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다른 계획,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하면 누군가는 승인을 하고 또 관리계획은 위반하면 결정하고 즉 수립해서 승인하는 이 절차가 있어요. 승인 절차도 있고 결정 절차도 있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집행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수립을 했으면 바로 공고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승인 절차나 결정 절차 없이 여기서 이렇게 수립을 했으면 공고를 하더라. 정리를 딱 합니다. 밑에 보니까 공고 나왔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정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을 때는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에 공고를 하더라. 그런데 공보에다가 지자체가 말하는 수시도 공고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신문에다가 공고를 병행할 수도 있더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이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뭐 공청회를 열어서 광역도시계획이 또 마찬가지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 듣든지 아니면 열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요. 행정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의견 청취는 없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다. 우리들의 의견 청취는 규정이 없다라는 것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계획 그러면 항상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 규정이 없더라. 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개념이 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는 시설부재 개발 행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이제 우리 인천시가 요거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1단계 포함을 했어. 요거는 나중에 할 것들이고 결정된 사항인데 자 여기를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해야겠죠. 자 이제는 시설 사업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으니까 1단계 포함됐으니까 사업을 딱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시설 사업의 절차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요 시행자 파트가 잘 나와요. 시행자가 밑에 시설 사업의 시행자 나왔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서는 지문이 잘 나오니까 누가 사업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죠.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이니까 공적 개발이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거 누가 사업을 해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인천시장이 해야 될 게.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관할구역의 장이 이 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원칙 행정청이 시행자. 그래서 1번에 6명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문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문제는 관할구역에서는 당연히 관할구역이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걸친데 어디에 걸친다는 얘기예요? 인접지역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는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관할구에서 관할구장이 하니까. 그런데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된대. 여기에 간선도로가 놓여진다든지. 그래서 걸쳐서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법에서는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요. 자, 여기에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천시장하고 김포시장이죠. 그분 다르지만 지금 관계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관계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라는 얘기예요. 협의해서 공동 시행이 아니라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라. 걸치는 경우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안 되는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같은 도다. 자, 여기가 같은 도. 자, 김포시하고 우리 김포시 옆에는 어디예요? 일산. 자, 그러면 일산은 구죠. 네. 고양시라고 해야죠. 그죠? 일산, 고양시 일산구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당연히 고양시장이 사업하겠죠. 근데 여기에 걸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하고 고양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야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잖아요. 근데 여기가 협의가 안 됐네. 여기가. 그러면 이때는 같은 도잖아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 주라고요. 도지사가 야 김포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지정해 주래. 또는 고양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라.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야 인천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지사는 도 안에서 제일 대빵이지. 자, 이쪽으로 놓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 관계지역이 지금 시도에 걸쳤죠? 이럴 때는 누가 시행할 자를 지정하냐면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요. 누구를요? 인천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김포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그 관계에 돼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수 중에서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자, 요 규정을 잘 체크합니다. 원래 협의하면 끝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그리고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준다. 자, 그 부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들은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던 국장이 지정을 하던 지지구 법과도 6명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들을 원칙적인 시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지정만 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만 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국가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국장은 어떨 때 할 수 있더라? 국장은 이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뭐 경부고속도라든지 서해안고속도라든지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면 또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관할 지역에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특도 시장 군수가 있겠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장은 어떨 때 할 수 있다고요? 국가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는 이 계획이 뭐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더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더라. 그러면 도지사는 관계되어 있는 김포시장, 고양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행자의 어려운 규정은 아닌데 시험 지문에서는 잘 나오니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의 이 6명. 자, 여기도 뭐 지지고 볶아도 이들이 이제 지정을 받으니까 이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정과 도지사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법의 기술은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도지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국장이 제일 높죠? 행정조직에서. 국장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 있는 도지사하고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특도 이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도지사라고 불렀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은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시, 관시, 특검시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들이 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설사업은, 이런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할 수 있을까? 이 행정청인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설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이 현대나 삼성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청인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여러분 LH,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국가가 투자한 기관이지만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저 수업 제가 처음 할 때 행정청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국가가 투자한 기관까지를 행정청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다만 이들은 국가가 투자한 기관이세요. LH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투자한 SH공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지자가 투자한 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해요. 이런 이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행정청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파트는 조심할 것은 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들이 지정해주면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자, 이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지정의 요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있는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이 필요할까요? 공공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국가지정은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오른쪽에 뭐 기출 지문처럼 그런 규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뭐 2분의 1을 얻어야 된다든지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 나오면 맞아야 틀려요. 지정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라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현대나 삼성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 지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민간 사업자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이해할 것은 여러분 이 시설 사업, 여기 도로 넣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도로를 놓겠다 그러면 이 시설 부지의 땅을 시행자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사서 이 도로 조성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보상금 지급하는 수용 방식으로 하거든요. 땅을 사서 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 네가 야 시행자 네가 지정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 대상자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예요. 소유해라.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해라. 어차피 사업 방식이 보상금 지급 방식이고 수용 방식이니까 땅 사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업을 시행할 대상자에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시행자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런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소유도 했고 토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지정을 받을 때는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자는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요 규정, 시행자 파트에서 시설사업에서는 요 부분을 잘 출제를 하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교과서 161페이지 1번 시행자 지정 그리고 비행정 창일 때 시행자 지정 고시 3번 민간 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의 요건 나왔죠. 그래서 소유 동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 동의다. 그런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보시고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행정청인 시행자도 할 수 있고 행정청인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민간 사업자라든지 공공사업자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시행자의 처분 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이들이 뭐 잘못하면 쟁송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 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4번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나오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행정청의 처분 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그 처분청의 직근상급관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고 처분청의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만약에 이 시정군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어요?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는데 누가 상급청이에요? 시군적 위에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시정군수가 시행자다 그러면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 그래서 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 이 시도지사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어요? 그때는 시도지사보다 더 위의 기관이 중앙정부가 있죠. 국장이잖아요. 국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면 국정의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 국장. 그때는 뭐 문재인?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국가니까 그냥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죠.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요 놈이 문제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행위에. 행정청이 아니니까 원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 행정청의 처분청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청은 상급관청인데 이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 제기가 안 되잖아요. 민사소송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근데 이들은 행정청은 아니지만 이들로부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로서 이들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급청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이 지정해줬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의사가 지정을 해줬으면 시도의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했으면 시장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시행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지문 나오죠.
그 지문을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시행자 파트, 시설 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여기는 누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원칙은 인천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공적개발이니까 관할구역이 장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인천시장이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현대가 시행자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사업을 하려면 설계, 도면도 빼고 공사, 착공, 준공, 자금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그 사업 시행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행자가 지정됐으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표현해요. 자, 용어를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겠어요? 당연히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더라. 실시 계획 작성,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는 말 나옵니까? 자,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현대는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면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실시 계획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신청. 그래서 밑으로 쭉 가보니까 2번, 양가로 2번에 실시 계획 인가라는 말이 나오죠? 자, 거기에 동배 1번에 인가권자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근데 가로 안에 국장, 시도의사, 대도의사는 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장이나 시도의사, 대도의사이 시행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시행자가 되는데 이 국장이나 시도의사, 대도의사이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인가를 안 받아도 될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하자.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왔네.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이 인가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대도의사장이 아닌 시행자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나머지 이들은 인가권자니까 안 받지만 나머지 인가를 받아. 그럼 인가권자는 당연히 국장, 시도의사, 대도의사장이 인가권자겠죠.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 만약에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 사업을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줬어, 현대를. 그럼 현대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때는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의사, 대도의사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인천시가 지정을 해줬으면 이때는 인천시장한테 인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김포시가 여기가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장이 시행자예요. 그러면 김포시장이 실시계획 작성하겠죠. 그러면 김포시장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했죠. 우리 용도적 김포시의 용도적은 김포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했어요?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도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도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다 인가를 받는데 국장한테 지정을 받았으면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의사, 대도의사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는 인가권자는 이들이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밑에 1번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런 말 나오죠? 그러면 우리 현대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한테 받아요. 근데 김포시에서 현대가 사업한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때는 도시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김포시장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김포시장은 인가권자 권한이 없잖아요. 김포시장도 인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흐름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인가를 했어요. 이들이 인가권자죠. 그래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지금 인가를 해줬으면 알려줘야겠죠. 자, 알리는 것은 뭘 한다고요? 고시한다. 자, 그러면 밑에 밑에 변경과 페이지 오른쪽 시료 시식의 시료 나오는데 이것들은 넘어가시고 뒤로 넘겨보시면 인가의 절차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기 1번 시식의 인가 신청서 제출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시 시식 인가 신청에 기재해서 국장 시도의사 비두시장에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가를 할 때 절차가 있네. 자,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밑에 의견 청취라는 말이 나오죠?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 공고 공람해서 내가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사업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고 열람이 나옵니까? 자, 몇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라. 해서 공고 열람해서 제시된 의견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타당하면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해주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번 밑에 2번 의견 청취 공고 열람. 국장, 시도의사, 대장은 신식이 인가하려면 이 사실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오죠? 그런데 이 인가와 관련해서 보니까 밑에 조건부 인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인가권자가 인가를 할 때 시행자에게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제목 정도만 흐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더라. 자, 그 정도 체크를 딱 하시고 그리고 또 시행자에게 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기반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유해 방지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돈을 이행 보증을 예치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지만 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맨 끝에 조심한 것은 시행자가 예를 들면 아까 김포시에서도 김포시장이 시행자다 그러면 김포시장도 도시한테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경기도가 김포시장한테 사업 시행을 인가해주면서 CC 인가해주면서 김포시장한테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이 필요하니까 돈 예치하게 하고 사배라고 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은 이 보증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일 때만 보증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예치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자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죠. 다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 위탁 집행법 집행형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공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공사업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지문들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 지문에 그런 지문 나왔네. 지자체가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까 김포시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보증이나 동의는 민간에게만 해당된다.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쉽습니다. 보증이나 동의는 누구한테만 해당된다고요? 민간. 그래서 아까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도 공공사업자는 지정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민간사업자는 동의를 얻어와야 지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보증동의 나오면 민간사업 시행자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시행자가 공공사업자면 이 보증금 예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보세요. 자,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이들이 인가를 한다는 이야기. 자, 인가하면 오른쪽 고시한다란 말 나오죠? 고시. 오른쪽에 5번에 실시계획 고시와 효과 나왔죠? 실시계획 인가하고 인가했으면 관보나 공부에 국장이면 어디에다 고시하겠어요? 관보에다 하고 나머지들은 지자체가 발행한 소식지 공보에다가 이 사실을 고시하겠죠. 자, 그러면
예, 거기 있는 시시계 그 고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뒤로 넘겨가 볼까요?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여기 보세요. 시행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래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인가해 줬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제 사업 들어가겠죠. 사업계획을 인가 받았으니까 이 도로는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는 우리 주된 행위를 할 때, 자 예를 들면 잘 보여요. 여기가 도로가 놓여진 땅에 농지다 그러면 어떤 효과 또 어떤 것도 필요하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도 받아야 돼. 또 여기가 임야다 그러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또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주된 행위를 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받아야 될 부수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행자가 이런 주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도 각자 따로따로 받으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요. 간소화 차원에서 주된 행위에 대한 인허가 신청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대한 부수적인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주면 그래서 인가권자가 그 인허가 서류 제출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너에게 인가를 해주면 너희들은 그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항상 이걸 관련 인허가 의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교과서 166페이지 보니까 인가 신청할 때 거기 3번에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이라는 게 나오죠. 인가 신청할 때 이 박스에 있는 이런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면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별도로 관련 인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박스에 있는 인가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는 인허가 의제사항을 그 박스를 다 외울 겁니까? 외울 자신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효과 그러면 이제 항상 효과 나오면 인허가 의제 이런 지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이런 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 관련 인허가 의제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167페이지. 그럼 아까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 발생한다 했어요?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의 효과 발생한다고 했죠? 사업계획 작성에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현대는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또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공적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행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시행자 지원 조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아까 시행자 파트 있었죠? 그 시행자 그 개념 이해하는 부분하고 이 시행자 보호 조치에 관한 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6번 시행자 보호 조치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 규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할 적이 넓어. 여기가 넓대. 굉장히 넓대. 그러면 시행자는 나눠서 사업할 수도 있을까요?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 시행할 수도 있더라. 시행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목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딱 똥을 쳐놓으시고 앞쪽에서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분할 시행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제목만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는 말 나오나요? 시행자가 지금 현대야. 현대인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보상하고에서 등기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행자는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더라. 관계 서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더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행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적 개발하는 주체니까. 그래서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공시송달의 특례라는 게 있네. 자, 이 공시송달은 여기 있는 토지소에 사업을 하려면 보상금하고 지급하고 뭐 부르려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시행자는.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송달, 보내기가 힘들대. 그럼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함으로써
공시, 신문이라든지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 밑에 하단에 막 공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문이라든지 보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시를 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이것을 공시 송달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시 송달의 특례 나왔습니까? 그래서 두째 줄 보니까 이해관계인의 주소 보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 송달도 인정하겠다. 공시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행을 하는 지원 조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도로가 놓여질 부지입니다. 자, 여기가 시설 부지예요. 근데 이 시설 부지 안에 도로가 놓여질 시설 부지 안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대.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가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우리 법에서는 지금 현대가 시행자거든요. 현대가 시행자인데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해야지 이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을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국가 지자체 이런 국공유지를 갑하고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뭘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효로 보겠다. 이 말은 시행자가 현대라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사람하고 거래 계약을 인정해주면 이 갑과 거래계약을 인정해주면 나중에 현대가 사업을 할 때 뭐 하겠어요? 도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이 갑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겠죠. 이게 수익권이 넘어가 버렸으면 근데 갑이 순순히 협의에 응해주면 상관없는데 안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수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갑이 나 안 줘 그러면서 그 땅 밑에 땅굴 500m 땅굴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그놈을 끄집어 낼 거예요, 어떨 거예요? 수용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실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 양도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란 말 나오죠. 이 시행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수용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제나에 표시되어 있죠? 밑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여러분, 이 시설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이잖아요. 보상금 지급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도로가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을돌이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 도로 놓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도로 놓는 사업을 할 때는 땅을 매수해야 되니까 협의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땅 안 주겠다고 버팁니다. 버티면 강제 매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즉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는 박스가 토지 등이라고 압축하면 돼요. 박스. 그러니까 이 시설 부지에 있는 이 토지 등은 시행자는 사업상 필요하면 이 토지 등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시행자에게는 그리고 사용도 할 수 있더라. 즉 수용 사용권이 시행자에게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게만 인정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시행자에게는 다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시행자에게는 수용 사용권이 인정되더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에게 도로가 놓여질 부지잖아요. 이 도로 놓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은 다 수용 사용권 인정돼. 그 박스가 토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접된 토지 등이 사업상 특히 필요하대. 도로 부지로 제공되지는 않는데 이 인접된 토지가 물건의 재료적 지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상 시행자가 특히 필요해.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여기 지금 시행자가 현대인데
시행자는 이 인접된 토지 등도 사업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용,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시험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접된 토지 등을 시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자, 우리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요. 얘가 도로가 놓여질 시설 부지 내의 토지 등은 다 시용, 사용권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도로 부지로 제공되는 땅은 아니죠. 물건의 재료적 시장이라든지 사업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상 특히 필요하면 인접된 토지 등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제에 대해서는 시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토지 등 이런 단어 나오면 왼쪽에 날개 요점등이 잘 되어 있네요. 토지 등 나오면 시용, 사용권 인정되지만 앞에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시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시용, 사용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접제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인정하지 시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딱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말장난 치기 쉬우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인접제 일시 사용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여기 같은 경우 수용할 수 있었잖아요. 수용은 강제로 뺏어 오는 거잖아요. 나는 주기 싫은데 내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수용권이잖아요.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용의 일반법이 있을까 없을까? 수용의 일반법이 있겠죠.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게 공익사업을 하면 토지 취득해야겠죠. 취득하려면 보상해야겠죠. 이게 이제 수용의 일반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줄여서 앞으로 공치법이라고 표현할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그래서 공시법.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이기도 하고 토지시용법이기도 해요. 수용하려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공시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강의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는 보상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있는 대로 앞으로 이제 줄여서 공시법 할 거예요. 이게 수용의 일반법이다. 그러면 공시법을 준용하라. 준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용한다. 따라라 이 말이에요. 수용 절차는 공시법에 따라서 수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례가 있어.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 특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시행자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공치법에 의하면 공치법은 수용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요, 안 준다. 자, 하면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국장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인정이란 걸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업 인정은 내가 이런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사업 인정 신청하면 국장이 이 공치법 제4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그 공익사업 해당되면 사업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 인정을 해줬단 말은 시행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업 인정이 갖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너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주노라. 그래서 원칙은 시행자는 수용을 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에 의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지금 시설사업이죠? 시설사업에서는 아까 시행자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업해라고 인가하고 고시해줬죠. 그러면 이 인가권자의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 따라서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 언제 그러면 시설사업에서는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거기를 한번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 그런데 그 왼쪽 날개 기출지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왼쪽 날개 이렇게 나왔죠. 우리 앞에서 이제 이런 시설 사업하기 전에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됐잖아요. 여기 20m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고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죠? 인가 받아요. 그러면 왼쪽 기출지문 보니까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수용권이 설정된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거 언제 집행할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기란 것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기에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국토기획법에서는 언제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래야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왼쪽 기출지문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맨 밑에 하단에 X라는 말 나오죠? 왼쪽 날개, 그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사업 인정이 뭐냐를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개발법 정비법에서 사업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수용 절차에서는 사업 인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 인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해요? 수용권 설정. 사업 인정이 수용권 설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규정을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체크하셨습니까? 실시계획 고시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면 이제 수용권이 이미 이 시행자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이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해줬잖아요. 근데 수용권은 설정이 됐어. 이제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봤으니까.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그래서 이 갑돌이가 땅을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재결 신청이에요.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이고 수용권이 설정됐잖아요. 저는 현대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땅 안 주니까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재결 신청. 그래서 재결이란 말은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다. 수용 실행을 얘기해요. 수용을 실행한다. 재결 신청. 근데 원래 수용의 일반법인 공시법은요. 아까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공시법에서는. 그러면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해주면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몇 년 이내 이 갑돌이 땅을 뺏어냈습니다라고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면 1년 이내 해야 돼. 공시법은 재결 신청 기간 1년이에요. 만약에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시법은 1년 경과 다음날 사업 인정이 폐지돼 버려요. 법률의 규정에서. 그러면 사업 인정이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시법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에서는 그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되더라. 이게 시행자에게 너무너무 많은 큰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대요. 그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안에 1년이 아니라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행자에게 너무 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공시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 정한 시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수용에 대한 요 규정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용어가 지금 어려운 용어가 2개 나왔어요. 사업 인정이란 용어 그리고 재결 신청이란 용어.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 재결 신청은 수용 실행 신청 이렇게 개념을 딱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계속 주택법에서도 계속 사업인정 재결 신청이라는 단어는 수용 절차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용어 개념 정리를 딱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고 밑에 타인 토지 출입 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는 공사를 다 끝낼 거예요.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도로 놓는 사업을 했어. 자, 이제 공사를 현대가 다 마무리했어요. 이 도로 놓는 사업 마무리하면 마무리 3단계. 마무리 3단계만 딱 체크하세요. 자, 첫 번째.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한다는 말이 보입니까? 오른쪽 171페이지. 공사 완료 보고가 나오죠. 이 보고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보고서 제출한데 공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요. 이 보고의 의미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고의 의미는 준공검사 해주세요라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 공사 완료 보고서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 자, 그래서 거기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근데 가로 안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을 제외한다. 네. 왜? 자기가 인가권자, 준공검사권자인데 아까 이들이 인가권자였으니까 인가권자가 준공검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외한다. 공사 완료를 했을 때는 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그죠?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죠? 왜? 왜 준공검사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에요? 네. 당연히 아까 인가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가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왜 여기는 아까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인천시에서 현대가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시행자 지정해 줬어. 현대를. 그러면 실시계 인가는 국장한테 받았잖아요. 그지만 준공검사는 국장이 바빠요, 안 바빠요? 많이 바쁘대, 전화해보니까. 많이 바쁘대. 그래서 준공검사는 그냥 당해적에 있는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는 준공검사에서는 국장이 빠져요. 실시계 인가권자에서는 국장이 나오는데 국장한테 지정을 받았으면 국장한테 인가를 받지만 마무리된 준공검사는 빠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니까 준공검사 나왔습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 나오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준공검사를 했으면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이들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공검사를 해준 자가 공고합니다. 밑에 공사 완료 공고 1번 나왔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할 때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준공검사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그런데 밑에 2번 보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 인가권자가 시행자였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준공검사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시행자였다면 그때는 니들이 셀프 준공검사는 없으니까 그냥 공사 완료됐으면 공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국장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공사 완료고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장이 나왔잖아요. 국장은 왜 나오는 거예요? 국장이 시행자였으면 자기가 공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국장은 공고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권자로서 공고도 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행자로서도 공고를 하죠. 그런데 국장은 시행자일 때는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왔다 안 났다 그래요. 마지막에 국장이 나왔다 안 났다 합니다. 국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행자이니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수용 방식의 마무리 3단계예요. 나중에 이거는 어디서도 수용 방식이 도시개발법에서도 수용 방식이라는 절차가 나오거든요. 개발사업 수용 방식을 할 때 이때도 마무리 3단계야.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의 절차를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이 절차를 알면 뒤에 나온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 할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 방식에도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지금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법에서도 수용 방식 할 때 이 절차가 똑같아요. 시설사업의 절차를 잘 알면 나중에 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에 대한 절차도 똑같이 연결되더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시설사업은 첫 번째 시설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고요? 3개월 이내 집행계획 수립해라. 그래서 1단계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하겠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한다고요?
이때는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죠. 그중에 민간 사업자는 이렇게 동의, 소유 동의를 얻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시행자 파트 중요하다고 했죠.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뭘 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겠죠. 그 계획이 실시계획이더라.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를 받겠죠. 예,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가 신청이 있으면 이들은 공고하고 열람해서 예, 이렇게 의견 들어서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인가를 할 때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인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행자가 공공사업자면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가라고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하면 예,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가 발생하고 부수적인 효과는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인가받았고 고시했으니까 직접 효과, 사업 시행 효과 발생했으니까 사업하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설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자, 어떤 지원?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도 인정하고, 그리고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수용에 대한 특례도 있더라. 그죠? 언제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안 받아도 수용권 생겼다. 있는 얘기예요. 재교 신청 기간도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이. 그런데 조심할 것은 시행자에게 예, 이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만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접된 토지는 사용권만 인정한다. 인접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났으면 시행자가 마무리 3단계 뭐 하라고요?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해라. 그러면 보고 의미는 중검사 신청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중검사 신청이에요? 인가권자한테 인가권자에게 중검사 신청하겠죠. 그래서 예, 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중공검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공검사했으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국장은 시행자였으면 자기는 공고 중공검사 안 하더라도 자기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도 나온다. 그래서 시설 사업의 절차, 이게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는 이런 사업의 절차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71페이지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173페이지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자, 거기 좀 세트하죠.